자, 그러면 1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최대값을 구하는 메소드를 만드는 코드가 되겠는데요. 자,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대값을 구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는 이 메소드 get underbar max라는 이 메소드를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public static 되돌려주는 거니까 인티저가 되겠고 get max, 그 다음에 arr이라는 이 자료형이 정수형 배열이기 때문에 정수형 배열로 이름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뭐 이름을 ar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다른 거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num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정의된, 그러니까 이 대괄호 속에서 정의된 이런 변수들은 이 대괄호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그러니까 이 메소드 안에서 쓰는 변수와 지금 이 메인 메소드 안에서 쓰는 변수가 서로 이름이 같다 하더라도 여기서 그러면 그 값이 바뀐다고 해서 여기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함수를 호출할 때 ARR, 그러니까 메인 메소드에서 정의된 이 ARR이라는 이름의 그 배열을 넘겨주지만 이 ARR이라는 이름의 값을 설사 여기서 그냥 ARR이라고 정의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ARR의 그 배열에다가 첫 번째 방에다가 5를 넣는다 하더라도 이 메인 메소드에서 이 첫 번째 방의 3이 5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이름을 ARR이 이름 부르기도 어렵고 해서 num이라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최대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max, 이렇게 초기값을 작은 값으로 지정해줬고요. 반복문을 통해서 만약에 num의 i 값이 max보다 크다면 max에다가 num i를 집어넣어라.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반복문이 끝나면 최대값이 max 안에 들어있겠죠. max를 이제 되돌려주기만 하면 이제 결과가 나올 겁니다. 8이라고 잘 나왔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숫자 입력하면 홀짝 판단해서 출력해주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정수를 하나 입력을 받고요. 그 값을 캐릭터 n에다가, 캐릭터가 아니라 인티저 n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해야 되겠죠? 어드 이븐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다가 n이라고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n이란 값이 전달이 돼서 홀인지 짝인지, 홀짝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불리언으로 해놨는데 편의상 이 n 값을 나눠서, 그러니까 2로 나눴을 때 0이면 짝수란 얘기겠죠. 짝수인 게 true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짝수면 참, 홀수면 그 false가 리턴이 될 거고요. 요거는 뭐 바꿨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온 값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짝수면 참이 되니까 짝수라고 출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홀수라고 출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4 집어넣으면 짝수, 마찬가지로 3 집어넣으면 홀수 잘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제 불리언 타입으로 리턴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이걸 같이 한번 해봤고요. 자, 3번 문제입니다. 문자를 ASCII 코드로 바꾸는 거는 지난번 중간고사 때도 한번 했었기 때문에 뭐 코드 짜는 것 자체는 뭐 전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이 메소드를 통해서 구현을 잘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겠죠. 자, 같이 한번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에서 일단 입력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캐릭터 A하고 캐릭터 B에다가 각각 문자를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를 입력받아야 되니까요. 입력을 받을 때는 sc.next 이렇게만 해버리면 스트링으로 받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받은 거를 그 문자 열 중에서 맨 첫 번째 문자 캐릭터 at
네, 이렇게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캐릭터 A에다가 그 맨 첫 번째 문자가 들어가겠죠. 왜냐면 넥스트까지 하면 문자 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스트링으로 받아야 될 거고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맨 첫 번째 문자이기 때문에 캐릭터 at 그리고 인덱스 0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두 개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함수를 호출해야 되겠는데요. 여기에 A하고 B 두 개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어차피 보이드니까 여기서 다 프린트가 되려나 봐요. 그렇게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만 호출하면 끝이 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A와 B를 집어넣는데 여기서 받아오기는 이제 ch1, ch2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네, ch1 플러스 ch2를 출력해 주면 되겠는데 그냥 이렇게 출력해 버리면 그냥 그 문자가 그대로 출력이 돼 버리겠죠. 이걸 그래서 형을 변환시켜야 되겠죠. 타입을 변환시키기 위해서 인티저 값으로 네, 명시적으로 변환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만들면 네, 코드는 다 된 거죠.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A하고 D 네, 65하고 68 네, 잘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물론 여기 앞에 문제에서는 네, 뭐 입력 이런 걸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런 거는 뭐 안 넣는다고 해서 점수를 깎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행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문자가 그러니까 이제 매개 변수가 두 개인 경우에 하나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인 경우에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또 보이드 타입일 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같이 해봤습니다. 4번 문제는 exception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a, b, c, d라는 4개의 값이 들어있어서 지금 array라는 방은 그 크기가 4인 방이죠. 근데 그 숫자를 입력을 받아요. 입력받은 값을 인덱스로 해서 출력을 하다 보면 0, 1, 2, 3 총 4개의 방 외에 다른 값이 입력되면은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array index out of bounds라는 exception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캐치문 안에다가 이렇게 그 오류의 종류를 쓰고 처리해 줄 부분이 오류 발생을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오행 오열 2차원 배열에다가 0과 1 중에서 임의 숫자로 채우고 난 다음에 입력받은 숫자만 보여주는 건데 과제로 했던 거랑 좀 유사한 형태죠. 같이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일단 ARR이라는 이름으로 2차원 배열을 하나 정의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값을 넣어줘야 될 텐데요. 반복문을 2개 구성해서 방 하나하나마다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ARR의 IJ 방에다가 mass.random 함수를 통해 가지고 넣어줘야 되는데 0이나 1이 들어가야 되니까 값의 종류에 해당하는 값을 곱해주면 되죠. 그리고 0부터 시작하니까 더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좀 빠르죠. 값의 종류가 n개면 곱하기 n을 하고요. 그 숫자가 1부터 시작하면 0에서 1이니까 플러스 1을 해주고요. 2부터 시작하면 플러스 2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0, 1이니까 더해줄 필요는 없고요. 곱하기 2만 하면 되겠죠. 이 값을 다시 형변화시켜서 0이나 1의 값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프린트가 되겠죠. 자, 출력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출력을 하면 일단 0과 1 임의의 값으로 만들어진 배열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가급적이면 그 전체 프로그램을 조각조각 내서 그 조각조각 난 부분마다 실행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을 내서 지금 여기까지 만든 게 잘 의도한 대로 동작을 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깜빡하고 여기서 뭔가 어떤 값에 그 오류가 있으면 오류가 있는 상태로 넘어가서 나머지까지 다 구한 그 코딩을 한 다음에 그 실행한 결과를 보면서 오류를 찾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부를 구현하고 그 부분이
완벽하게 잘 동작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넘어가는 게 오히려 효율적으로 코드를 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0과 1 중 입력하시오. 네, 이렇게 입력을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숫자를 하나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인티저 n에다가 next int로 값을 하나 입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n의 값에 따라서 이제 보여주면 될 텐데요. 전체적인 틀은 이게 출력을 해줄 때랑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와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좀 다른 부분은 이 이중 포물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좀 다르겠죠. 자, 여기서는 비교를 합니다. ARR에 i행 JR에 있는 값이 n이랑 같은지, n이랑 같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프린트를 해줘야 되겠죠. 프린트를 해주는데 ARR에 IJ 그리고 너무 다닥다닥 붙으면 안 좋으니까 한 칸을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해줘야 될 거는 그냥 빈 공백을 찍으면 되겠죠. 그래서 한 칸을 더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키면요. 자, 0을 입력하게 되면 원하는 대로 잘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6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팩토리얼을 구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건데요. 5를 입력하면 1, 2, 3, 4, 5를 다 곱한 값 120을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메소드 리턴 타입은 인티저로 하겠고요. 자, 같이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숫자를 하나 입력 받아야겠는데요. 정수형 변수 n에다가 스캐너를 통해서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자, public static 리턴 타입을 인티저로 하라고 했으니까 인티저 하고요. 팩토리얼 여기에 들어가는 인자값이 역시 정수형 변수여야 되겠죠. 그러면 이 곱한 결과 result라는 정수형 변수를 하나 선언하는데 만약에 sum 같은 경우는 초기값을 0으로 주죠. 근데 1부터 n까지 곱한 결과를 이제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초기값을 1로 해야 되겠죠. 그래야 계속 그 숫자에 곱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n 1부터 n과 같을 때까지로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i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result는 result 곱하기 i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리턴을 해주되 result 값을 그대로 돌려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함수를 호출해야 되겠는데요. n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반환된 값을 입력된 수가 n이니까 n 플러스 5의 팩토리얼은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5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120 잘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메소드 쓰는 거 이제 좀 익숙해졌나요? 이 메소드 이 퍼블릭 다음에 스태틱이라고 붙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현재는 이 메소드를 구현할 때 이 스태틱을 반드시 붙여야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이걸 만약에 제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에러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스태틱을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이제 객체 지향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클래스를 만들 때는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메소드의 경우에는 이 스태틱이 붙지가 않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7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5행 4열에 정수형 2차원 배열을 만들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초기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총점 계산해서 출력해주는 그런 코드였죠. 별도의 메소드를 쓰라는 얘기가 없었으니까 그냥 메인 메소드 안에 다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배열을 초기화하라고 했는데요. 보면 70, 80, 80, 170, 6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배열에다 값을 넣어줄 때 행끼리 묶어서 넣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10끼리 묶어서 넣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70, 80, 80을 묶어서
한 10씩 집어넣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70, 100, 55, 80, 50을 하나로 묶어서 그걸 이제 3번 넣어주는 게 맞을까요? 네, 잠깐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배열의 그 2차원 배열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잠깐 멈춰놓고 한번 생각해 보고 네,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봤나요? 자, 답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될 수가 있겠죠. 뭐 가독성 차원에서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 조금 더 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행씩 붙고 그 행이 다시 묶여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을 그 이중 포문으로 구성할 때도 그 겉에가 행이고 그 속에 열이죠. 그러니까 제2를 통해서 열을 먼저 구현하고 난 다음에 그 열들을 묶어서 행으로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행으로 먼저 구성이 된 게 다시 묶이는 형태로 2차원 배열이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주의해 줘야 될 게 맨 마지막에 값이 지금 그 그림상에서는 비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0의 값을 넣어줘야지만 이 배열에서 실제로 여기도 방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5행 4열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배열을 초기화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포문을 이중 포문을 작성해야 되겠는데요. 자, i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i는 어차피 이제 총 행이 5개이기 때문에 딱히 뭐 고민할 거 없이 그냥 5행을 돌리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j겠죠. j는 0부터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원래는 0, 1, 2, 3 네, 총 4열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합을 구할 때는 합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0과 1과 2까지만 돌아가도 되겠죠. 그러니까 4까지 할 필요가 없이 3까지만 하면 좀 구하고자 하는 그 합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써줘야 되는 산식이 합이 들어가야 되는데 합이 들어가는 곳이 i행 3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0이 위치되어 있는 이곳에 앞에 3개의 열에 3개의 칼럼에 들어있는 값을 더해서 넣으면 되겠죠. 일단 0으로 초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에다가 하나씩 더하면 될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수는 i, j가 되겠죠. 그래야 이 j가 0, 1, 2를 돌 때 70, 80, 80이 다 더해져서 세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죠. 그러니까 3열의 값으로 더해지는 거죠. 그게 반복이 되면은 전체 이 맨 마지막 0, 1, 2, 3열에 있는 값들이 이 앞에 있는 것들이 합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출력해줄 때 역시 이중 포문을 쓰는데 이때는 4열까지 다 출력을 해줘야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프린트까지만 하고요. ARR에 I, J 그리고 한 칸을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줄 바꿔주는 걸 해주면 안 되겠고요.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되겠죠. 네,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원하는 대로 앞에 있는 것들의 합이 잘 구현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8번 문제. 이 문제는 우리가 그래도 여러 번 좀 다뤘던 문제였죠. 4개학년의 그 학기별 평점 8개 입력받아서 2차원 배열에 저장한 다음에 맥스 값을 찾는, 그러니까 최대값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짜볼까요? 자, 우선 학점을 저장하기 위해서 2차원 배열 선언하되 더블 형태로 만들었고요. 4행 2열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값을 하나씩 넣어줘야 되겠죠. 귀찮더라도 8개를 다 일일이 넣어줘야 되겠는데요. 자, 2차원 배열이니까 ij를 만들고요. 자, 좀 물어봐야 되겠죠. 그 몇 학년, 몇 학기인지. 프린트에서 우선 그 학년이 들어가야 되니까 학년은 이제 i 플러스 1이겠죠. 그러니까 i 플러스 1 플러스 학년 플러스 이제 학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학기도 j 플러스 1이 되겠죠. 플러스 다시 학기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sc.next 더블로 해서 값을 입력을 받는데 그 입력받은 값을 어디다 넣어주면 될까요? arr에 i, j에다가 바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학점 8개가 잘 들어가겠죠. 특별한 일 없으면.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최대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최대값을 또 비교할 때 비교해주기 위한 말하자면 그 맥스 값이죠. 점이 가장 높은 거니까 highest라고 한번 값을 만들고요. 맥스 값은 보통 가장 작은 값으로 초기화시킨다라고 했죠. 그래서 평점이 최소값이 0이니까 네, 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복부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이제 if에서 조건문을 통해서 비교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 배열 i 학년 j 학기에 있는 값이랑 highest 값이랑 비교해서 만약에 그 해당 학기의 값이 더 크다면 그렇다면 highest 이 값을 arr 그러니까 i 학년 j 학기 값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이 highest 안에 최고 학점이 저장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몇 학년 몇 학기가 최고 학년인지가 같이 나와야 돼요. 이 문제가 그래서 조금 생각을 더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학년, 그러니까 최고 학년하고 최고 학기를 저장하기 위한 값을 또 별도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초기값은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냥 1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1학기.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최고 값이 저장될 때 그때마다 이 최고 값을 highest에 넣을 때 그 당시에 학년과 학기도 같이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년은 i고요. 학기는 j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을 때가 여기인가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죠. 그때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레이드죠. 그레이드 학년 플러스 세미스터 학기 네, 몇 학년 몇 학기 최고 평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플러스 highes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1학년 1학기 6.1, 6.5, 3.1, 4.1 네, 적당히 넣었습니다. 1.15 3학년 1학기 네, 여기 지금 학년이 i 플러스 1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레이드 플러스 1 네, 학년이니까 학기도 마찬가지로 네, 세미스터 플러스 1로 먼저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야 답이 나오겠죠. 네, 다시 굳이 실행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감점이 있겠죠. 문제에서 요구한 거니까요. 네. 자, 9번 문제입니다. 입력받은 수에 대해서 1 외에 가장 작은 약수 그리고 소수이면 소수 출력하는 거였죠. 이 문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처럼 1부터 계속 다 나눠가지고 전체 나눠졌던 약수의 개수가 몇 개였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그렇게 풀어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문제가 조금 다르죠. 왜냐면 1 외에 그러니까 2부터 시작을 해서 나눠지기만 하면 바로 그 코드를 끝내버려도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소수가 아닌 이상 한 번이라도 나눠지면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복문을 시행하면서 2부터 계속 나누기 시작하다가 나눠지는 그 순간에 그 나눠진 그 나누는 수 그러니까 반복문을 돌리면 i 값이 되겠죠. 그 i 값이 만약에 이 원래 입력받은 값보다 작다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입력받은 값보다 작은 수로 나눠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나눈 그 i 값이 입력받은 수랑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 수는 그때까지 한 번도 나눠지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니까 결국 소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나요? 예, 이걸 같이 한번 코드로 짜보겠습니다. 자, 일단 n을 입력받도록 하고요. 반복문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값을 2부터 나누도록 하겠고요. 언제까지 나누는가 하면 n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n이 i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면, 그렇다면 이제 중단해도 되겠죠. 왜냐면 더 나눌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예,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 i 값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을 입력했는데 i가 2일 때 바로 나누시겠죠. 10 나누기 2는 나머지 0이니까 그게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i 값을 가지고 i 값이 입력받은 10보다 작다라는 거는 그 i의 배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조건문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랑 n이랑 비교하는 거죠. i가 n보다 작다면, 그렇다면 프린트 i 플러스 배수 이렇게 되겠죠. 아, 근데 지금 인티저 i라고 할 때 역시 지금 이 i 값이 이 폼은 안에서 선언이 됐기 때문에 이 폼은 안에서만 i 값이 유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i 값을 밖에다가 선언해 줘야지만 이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i 값이 n보다 작으면 i의 배수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i하고 n하고 같은 경우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 반복문을 돌면서 이 i가 n이 되도록 한 번도 나눠지지 않다가 그 n이 돼서야 비로소 나눠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소수죠, 소수. 네. 소수입니다. 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해보면 예를 들어 10을 9를 넣어버리면 3의 배수라고 잘 나오고요. 소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7을 넣어버리면 소수입니다. 이렇게 잘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였죠. 10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생각만 잘하면 코드가 그렇게 또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은 몇 가지 변수를 선언해 줬고요. 여기서 min, max라는 거는 숫자를 생각하는 범위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한 숫자가 50이다. 그랬을 때 컴퓨터가 1부터 100 사이에 그 난수를 발생시켜서 먼저 물어보겠죠. 예를 들어 30을 생각을 했다면 내가 생각한 수가 50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크다라고 대답을 하면, 그럼 컴퓨터는 난수를 발생시켜야 될 범위 자체를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30을 처음에 얘기했는데 30보다 크다라고 했으면 그럼 31부터 100 사이를 이제 그 난수 발생의 범위로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그 맥스 값을 좀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min과 max를 초기 값은 1과 100을 줬습니다. 그리고 com은 컴퓨터가 생각해낸 숫자가 되겠고요. 카운트는 몇 번 만에 맞췄는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일단은 0으로 뒀습니다. 자, 일단은 무한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료 조건이 특별히 없었어가지고 true해서 반복을 계속하게 되는데, 핵심이 바로 지금 이 라인이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생각해야 되는 난수에 대한 부분이겠는데요. 난수 발생할 때 늘 쓰는 것처럼 mass.random이 되겠는데요. 자, mass.random 자체는 0부터 1까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곱해줄 때 과연 몇 가지의 수를 발생시켜야 되는지를 곱해준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 곱해지는 수에는 다시 말하면 이 처음 같으면 1부터 100까지죠. 그러니까 100-1 플러스 1가지의 개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max에서 min을 뺀 다음에 하나 더한 수의 가지수만큼 생성이 되는 거죠. 처음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1부터 100까지 중에 아무거나 만들어야 되니까 100-1 플러스 1 하면 100이겠죠. 그래서 mass.random 곱하기 100, 그러니까 100까지 1부터 100까지 그리고 플러스 원래는 0부터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주는 수는 min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을 더해준 거죠. 왜냐면 1부터 100까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반복이 되면서
이 범위 자체가 계속 바뀌죠. 바뀌는데 그렇기 때문에 난수 발생의 그 최소값의 범위가 조정이 돼야 되겠죠. 그 값을 민 값에다가 저장을 해놓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생각해내는 게 이제 이 코드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것만 잘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물어봐야 되겠죠. 컴이라는 수를 컴퓨터가 생각해서 물어본 거니까 컴입니까? 네, 이렇게 프린트 네. 그리고 나서 또 물어봐야 되겠죠. 0은 그보다 작다, 1은 그보다 크다, 2는 맞다 했죠. 네, 이렇게 반복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숫자를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0과 1과 2 중에서 네, 숫자를 하나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냥 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입력을 받았는데 오랜만에 그 스위치 케이스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가 총 3가지죠. 케이스 0, 케이스 1, 케이스 2 네, 3가지가 되겠네요. 자, 일단 케이스 2가 제일 쉬운 거니까, 그러니까 맞췄다는 거니까 이때는 그냥 끝내면 되겠죠. 맞췄네요. 네, 끝내면 되는데 이때 몇 번 만에 맞췄는지 세인트를 더해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고요. 이때는 그냥 아예 프로그램을 종료해버리도록 하면 되겠죠. 리턴하면 그냥 프로그램 끝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이제 0과 1인데, 자, 0일 때는 그보다 작다였죠. 컴퓨터가 생각한 숫자보다 내가 생각한 숫자가 작다라는 거니까 다음번 난수 발생을 할 때는 최소한 그 방금 컴퓨터가 제시한 숫자보다는 작은 수까지를 그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생각한 수가 50이고 컴퓨터가 생각한 숫자가 70이면 0을 누르겠죠. 그보다 작다. 그러면 컴퓨터가 생각해야 될 숫자는 이제는 최소한 70보다는 작은 수, 그러니까 하나 작은 수를 생각해 보면은 x 값이 현재 방금 제시한 숫자보다 적어도 하나는 줄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틀렸으니까 카운트는 하나 증가시켜주면 될 거고요. 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케이스가 1일 때는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민에다 컴퓨터보다 최소한 하나를 더한 수,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운트를 증가시키고 브레이크를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나요? 네,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고요. 50을 생각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50. 네, 내가 생각한 숫자가 50입니다. 그러면 50인데 73이라고 물었으니까 그보다 작다가 되겠죠? 30입니까? 아니요, 그보다 큽니다. 48입니까? 아니요, 그보다 큽니다. 50입니까? 네, 맞았습니다. 세 번 만에 맞췄습니다. 초기 값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에 맞춘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 맞춰도 한 번 만에 맞추는 거니까 0이 아니라 1부터 시작하는 게 맞겠네요. 네, 그러면 네, 그렇게 코드를 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코드 짜놓고 보면 이렇게 어렵지는 않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까지가 조금 많은 숙달이 좀 필요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죠.